경기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서 정상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두 경기를 치렀죠. 두 경기 모두에서 아쉬웠던 선수들이 있었고 1차전엔 잘했는데 2차전 때 조금 아쉬웠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황인범은 두 경기 다 잘했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는 대다수의 해외 사이트에서 두 경기 평균 평점이 우리 대표팀 내에서 1위예요. 그리고 소파스코어 평점으로 따지면 아시안컵 전체 선수 중에 2위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김민재, 황인범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 때도 계속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민재,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에서 왜 기복 없이 항상 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케레. 축구를 쉽게 해요. 쉽게 한다는 게 뭐냐? 그냥 보이는 데다가 바로 주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죠. 뒤쪽 대각으로 내려가서 다시 받아주거나 앞으로 침투해서 받아가지고 전진하거나, 두 선수는 항상 이렇게 우리 동료를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경쾌하게 볼을 이동시켜요. 쓸데없이 볼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 자, 이렇게 축구를 하면 상대 입장에서 막기가 힘듭니다. 볼을 오래 갖고 있어야 어떻게 뺏어볼 건덕지가 많이 생기거든. 압박해서 막 짜증나게 하면 알아서 볼이 씹히고 드리블이 길어진다고요? 그럴 때 뺏으면 돼. 근데 김민재, 황인범 선수처럼 쉽게 주고 움직이고 이러면 상대 선수가 뺏어볼 건덕지가 없어. 얘 어디 갔나 찾기 바빠. 두 선수는 항상 이렇게 볼을 쉽게 차다 보니까 어떤 레벨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자기가 하던 플레이를 쭉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기본기. 자, 두 선수 모두 기본기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력에 기복이 없어. 자, 그러면 기본기가 안정적인 선수들의 특징은 뭘까요? 습관이 있어요. 실수할 확률이 적은 걸 선택하는 습관. 자,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는 크로스를 걷어낼 때 발등을 잘 안 씁니다. 인사이드로 가볍게 대거나 아예 허리를 숙여서 헤더로 걷어내죠. 훨씬 안정적이야. 실수할 확률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게 몸에 밴 거야. 자, 근데 반면에 오랜만에 산체스 소환해볼까요? 산체스 보면 가끔 왼발 발등으로 걷어낼 때 있죠? 삑살이 나는데 그걸 자꾸 해. 더 안정적인 카드를 꺼내는 게 습관이 안 된 거야. 왜 우리 군대에서 족구할 때도 2등병들이 서브 받을 때 머리 안 쓰고 꼭 발등으로 하려다가 실수하잖아. 그것도 더 안정적인 카드를 꺼내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황인범 선수는 그 습관을 갖고 있죠. 바레인전, 요르단전에 골 넣은 거 보면 전부 다 인사이드로 침착하게 밀어 넣은 거야. 근데 그 두 경기 동안 다른 선수들이 놓친 찬스들 다 발등으로 후렸어. 자, 근데 여러분, 황인범 선수도 발등으로 후렸으면 홈런 될 확률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할 확률이 크다는 걸 아니까 더 안정적인 인사이드를 꺼내는 거죠. 자, 안정환 해설위원이 유튜브에서 중학생 선수한테 공중볼 트래핑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사이드보다 발등이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 인사이드로 받을 때도 이렇게 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밑에서 받아야 돼. 그래야 공이 안 튀어나가.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실수할 확률을 줄이자는 거잖아. 쓰기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야. 자, 축구 선수들 중에는 잘하긴 잘하는데 그 선수가 잘하게 만들려면 발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들이 있어요. 전술도 그 친구 맞춤으로 짜줘야 되고 바로 옆에 짝꿍들도 지 입맛에 맞게 붙여줘야 돼. 자, 보통 이런 선수들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게 분명하게 나뉘어요. 예를 들어 포그바. 가끔 번뜩이는 플레이는 오져요. 근데 볼을 뺏겼을 때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와서 수비하려는 규율은 부족해. 그리고 조르지니. 볼 배급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강하게 압박당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전술이나 동료나 경기 양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김민재, 황인범 선수는 모두 각자 포지션에서 육각형 선수로 불리죠. 여러 능력치를 두루두루 갖췄어. 그러다 보니까 전술, 동료, 경기 양상의 영향을 덜 받죠. 아니, 오히려 두 선수 각자가 가진 능력치 자체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나폴리에서 뛸 때 그 옆에 있는 센터백이 막 엄청난 센터백은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 뚫려도 김민재가 다 커버해주거든.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변 선수들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살려줘요. 자, 황인범 선수도 옆에 동료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죠. 대표팀에서 황인범이 없을 때가 문제지, 일단 황인범 박아놓으면 미드필더 조합을 어떻게 해놔도 경기력이 평균은 가. 인범이 형이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 기름칠을 너무 잘해주거든. 열심히 뛰어요. 자, 기복이 없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뜁니다. 아까 발동 조건 까다로운 선수들 중에 톡 까놓고 매 경기 미친 듯이 열심히 뛰는 선수 있습니까? 다 볼 오는 거 기다렸다가 에이스 노릇 하려는 선수들이야. 기본 자세가 글러먹었어. 자, 하지만 김민재, 황인범 선수는 항상 열심히 뜁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나폴리, 미넨에서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출전 시간이 많았죠. 근데 그마저도 다이어같이 골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비가 아니라 스프린트 겁나 많이 하는 능동적인 수비였다고요. 대표팀에서도 진짜 고마울 정도로 열심히 뛰어줘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볼도 그렇게 잘 차는데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아무튼 우리 대표팀의 실점이기 맞으면 제일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해주는 게 황인범이야. 완전 감동이야. 자, 이렇게 항상 열심히 뛰는 태도를 가진 선수들은 당연히 체력이 좋습니다. 태도가 체력을 만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체력이 또 일관된 경기력에 도움을 주죠. 체력이 떨어지면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발휘가 안 돼. 그리고 정신도 피로해지니까 판단력도 점점 안 좋아져. 근데 두 선수는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체력이 좋으니까. 축구 지능. 자, 두 선수는 체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를 지능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돼도 1인분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시안컵에서 김민재 선수의 축구 지능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죠.
있었죠. 요르단전 때 상대 공격수가 1대1 찬스 맞았을 때 그때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부터 따라가가지고 심판이 못 보게끔 유니폼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상대를 끌어당겨가지고 본인이랑 상대를 일직선상에 놓은 거죠. 만약에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 뒤에서 밀면 무조건 PK니까. 그러니까 살짝 당겨가지고 본인 몸이랑 상대 공격수랑 동일선상에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 골반으로 상대 골반을 툭툭 2번 밀었죠. 그러니까 상대 밸런스가 무너지죠. 수비 끝이야.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몸에서 손 떼면 돼. 요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한 수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요런 수비할 수 있는 센터백 저는 한 5명 아니 3명 진짜 몇 명 없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수비를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기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까지 뒤따라 간 것 자체가 그게 스피드가 말이 안 되긴 했어. 자,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축구 지능도 만만치 않죠. 바레인전 그리고 요르단전 때 골 넣었던 장면을 보시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코스, 타이밍 다 완벽합니다. 너무 빨리 도착한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고 딱 그때. 그리고 요르단전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PK 만든 장면 있죠. 그것도 황인범 선수가 찔러줬던 거였어요. 그때도 사실 오른발로 손흥민 선수 발밑에 먼저 줄 수 있었어. 근데 황인범 선수가 상황을 딱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뒷공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왼발로 스루 패스 넣었잖아. 그래서 PK 얻었잖아. 만약에 요거 소니 발밑에 줬으면 PK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황인범 선수가 오른발로 줄라다가 살짝 멈춰서 왼발로 준 게 바로 라파우사, 잠시 멈춤 아닙니까? 똑똑한 스페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 기술이 좋은데 머리도 좋다? 그러면 기복이 있기 쉽지 않아. 포지션의 영향. 자, 두 선수가 기복이 없는 건 포지션이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약간 뒤쪽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뒤쪽에 있으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자주 만질 수 있죠. 그 말은 본인들이 전체적인 경기의 템포를 자기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공격수들은 기본적으로 볼을 기다리는 입장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흐름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경기 영향력이 내려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뒷공간이 넓어야 활약하는 선수인데 뒷공간이 없어. 그리고 크로스가 많이 올라와야 사는 선수인데 크로스가 전혀 안 와. 그리고 볼을 많이 만져야 경기 영향력이 올라가는 선수인데 상대가 맨투맨 붙여가지고 볼을 아예 못 만져. 그러면 아쉬울 수 있어.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 양상에 따라서 활약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황인범, 김민재 선수는 조금 뒤쪽이니까 그런 게 덜하다. 물론 미드필더, 수비수 중에도 기복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영향도 좀 있다. 숨은 에이스. 자, 이거는 황인범 선수한테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 축구 너무 잘하지만 아무래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런 선수들보다는 해외 언론에 덜 보도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의 주요 견제 대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소니는 집중 견제를 엄청 받았어요. 하지만 황인범 선수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원을 누비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요르단전에서도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상대의 집중 견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받았잖아요. 물론 황인범 선수도 초반부터 엄청 얻어맞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넓은 활동 범위. 요게 황인범 선수의 지난 시즌 히트맵, 요게 올 시즌 히트맵입니다. 활동 범위 오지죠. 자, 황인범 선수처럼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넓으면 상대 선수가 그 피를로 막던 해버지처럼 따라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포메이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거든. 그리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해도 이 마크맨이 황인범을 막아야 되나 볼 쪽을 막아야 되나 그렇게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 그럴 때 공간이 나는 거야. 아무튼 집중 견제에서 벗어나려면 막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집중 마크 당하고 있길래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고립된 상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럴 때는 우리 클린스만 감독님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쉬웠던 점. 자, 제가 오늘 잘하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아쉬웠던 점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일단 대회 중에는 비판보다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리고 특정 선수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전술을 비판하기에는 골 결정력 같은 경우는 또 선수들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애매해요.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1차전, 2차전 2경기 연속으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풀백을 교체했습니다. 요거는 그 교체로 인해서 경기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서 정상은 아니에요. 어떤 팀이 이럽니까? 자고로 포백 라인은 경기 내내가 아니고 한 대회 내내 그대로 가도 안정감이 유지될까 말까예요. 근데 왜 전반 끝나면 풀백을 계속 바꿔? 이해가 안 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앙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중원 싸움에서 계속죠. 물론 말레이시아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만날 팀들은 요르단보다 강할 거거든요. 중앙 미드필더 2명이면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어. 그러면 요르단 경기 때처럼 힘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민재, 황인범 선수가 기복 없이 항상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르단전은 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선수들도 서로 짜증나는 경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의 선수들은 동료한테 짜증내느라고 자기 플레이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두 선수는 그렇지가 않았어. 멘탈이 좋다는 얘기죠.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더라고요. 기술 수준은 항상 똑같은데 경기마다
사람마다 기복이 있다? 무조건 멘탈 문제다. 아무튼 축구나 인생이나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멘탈도 화이팅, 선수들 멘탈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뿅!